4단원 약분과 통분. 2번 단원에서는 어떤 걸 배울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대표 심화 유형의 1. 분수의 약분과 기약분수. 분수를 아래로 같은 숫자로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수까지 해서 표현해 준 게 기약분수죠. 그리고 2. 약분하기 전에 분수 구하기. 3. 통분을 이용하여 두 수 사이의 분수 구하기. 통분을 하라는 건 두 분수 사이에 분모를 같은 숫자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수의 크기 비교가 가능하고 덧셈 뺄셈 이렇게 연산도 가능하게 됩니다. 4. 가장 가까운 수 구하기. 5. 조건에 알맞은 수 구하기. 6. 분수의 통분을 활용한 교과 통합 유형 뭐 이런 문제를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단계 약분. 크기가 같은 분수. 크기가 같은 분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아래로 곱해주면 다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되는 거예요. 2를 곱하면 아래로 2를 곱하면 10분의 6이 되고 5분의 3에 아래로 3을 곱하면 15분의 9가 되고 4를 곱하면 20분의 12, 5를 아래로 똑같이 곱해주고 뭐 7을 곱해주고 하면 다 계속 같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분모와 분자를 0이 아닌 수로 나누면 이쪽으로 가면 곱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왔을 때도 이 등호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오면 나눠지게 되는 거겠죠. 같은 수로 나눠주게 돼도 아래 위로 똑같은 수로만 나눠주게 된다면 같은 분수가 됩니다. 두 번째, 분수의 약분. 약분이라는 거는 분모와 분자를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히 만드는 거예요. 16분의 12 이것과 8분의 6 이걸 2로 나누면 각각 2, 6, 12, 2, 8에 16이 되어서 8분의 6으로도 표시될 수 있고 이건 다시 또 공약수가 2로 한번 더 나눠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4분의 3 처음부터 4로 나눠주면 4, 4, 16, 4, 3, 12가 되어서 이렇게 한 번에 나눌 수도 있는데 4분의 3, 8분의 6, 16분의 12 이건 다 같은 분수입니다. 이렇게 나누다가 더 이상 1 말고는 4와 3이 동시에 나눠지는 수가 없을 때 이거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또 이 기약분수 중에서 특별히 분모가 1인 분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과 같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해요. 세 번째 보니까 기약분수로 나타내기. 기약분수를 어떻게 나타내주냐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가 1이 될 때까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눠줍니다. 처음에 2로 나누니까 2, 8에 16, 2, 6, 12 또 2로 나눠지죠. 또 2, 4, 8, 2, 3, 6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한 번에 여러 번 나눠주는 게 귀찮다. 그러면 12와 16의 최대 공약수가 4라는 걸 알면 최대 공약수의 뜻이 뭔가요? 이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죠. 그리고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가 남는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최대 공약수를 한 번에 4로 나누어주면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4와 3만 남게 되어서 여러 번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약수를 여러 번 나눠주던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한 번에 나눠주던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고력 개념. 크기가 같은 분수의 특별한 성질이 있대요. 어떤 성질이냐 하면 예를 들어 3분의 2랑 그 다음에 2배를 곱하면 방금 앞에서 크기가 같은 분수에서 배웠죠. 같은 수를 곱해주면 아래로 그 크기가 같다고 그랬어요. 2배씩 곱해주면 6분의 4가 될 거고요. 3배를 곱해주면 9분의 6이 됩니다. 4배를 곱해주면 12분의 8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또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위에다 썼네요.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분모를 다 더해줘요. 분모를 다 더해줍니다.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분자를 다 더해줍니다.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이걸 다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10, 20이죠. 밑에 거 다 더해주면 15, 15가 돼서 30이죠. 30분의 20이 되어서 이거 자체도 다 더해준 값을 합해주면 이게 결국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됩니까? 10씩 나눠주면 3과 2만 남아서 3분의 2 같은 분수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이걸 식을 통해서 알아봐 준 거예요. 요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걸 3으로 묶어줘요. 3 곱하기 요거를 3으로 곱해준 겁니다. 3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한 번 더 표현해 여기서 바로 넘어오기 전에 3은 3 곱하기 1, 6은 3 곱하기 2, 9는 3 곱하기 3, 12는 3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같은 숫자 3 곱하기가 계속 공통대에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3으로 다 묶어줍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 2, 3, 4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에도 2 곱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곱하기 2를 쭉 빼줘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쵸? 약분이라는 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뭐가 남는다? 3분의 2가 되어서 처음 숫자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질을 알게 되었냐면, 어떤 분수와, 지금 3분의 2예요. 크기가 같은 분수가 있을 때 분자들의 합을 분자로, 분모들의 합을 분모로 하는 분수도 그 처음에 어떤 분수와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질을 찾은 거예요. 두 번째, 연결 개념, 중등 연계. 이런데 이게 중학교에 가면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게 뭡니까? 등식을 사이에 놓고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지금 양쪽에 곱하기 2 해준 거죠. 곱하기 2 해줬어요. 또 곱하기 3 해줬습니다. 곱하기 3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등식을 사이에 놓고 같은 숫자를 곱해주고, 또는 반대로 하면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걸 중학교에 가면 등식의 성립이라고 해서, 등식의 성립. 등식이라는 얘기는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덧셈, 그다음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이게 모두 성립한다는 거를 배웁니다. 어떤 경우냐면 A와 B가 같은 숫자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C를, 똑같은 크기의 C를 양쪽에 더해 주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A와 B가 같다. A와 B가 같을 때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해 주어도, 이번엔 빼 주어도, 곱해 주어도, 나눠 주어도 이 등식은 모두 성립한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등식의 성립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배운대요. 우리가 이미 근데 계산하면서 많이 써먹고 있는 식이죠. 그리고 나눠줄 때는 특별히 이 C는 0이면 안 됩니다. 그쵸? 0으로 나눠줄 수는 없죠. 요거까지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베이직 테스트 문제 1번. 28분의 16을 약분하여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모두 쓰시오 그랬어요. 단 공약수 1로 나누는 것은 제외합니다. 공약수 1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 자기 자신 빼고, 28분의 16과 약분하여 나타낼 수 있는 분수, 같은 크기의 분수 써주면 되죠. 제일 작은 수로부터 나눠줍니다. 28에 16, 2, 1은 2, 4, 8이니까 14분의 8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2로 나눠줄 수 있죠. 이거 지금 2로 나눠줬어요. 2로 나눠줬더니 8하고 14로 나눠줬어요. 이것도 다시 2로 나눠줄 수 있죠. 2, 4, 8, 2, 7에 14. 4와 7은 더 이상 나눠줄 수 있는 공통된 약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쓰시오 그랬으니까 14분의 8과 7분의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2번. 다음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좀 전에 사고력 개념에서 배웠던 거죠. 이거 보니까 문제가 4분의 3, 8분의 6 같은 크기죠. 그 다음에 11분의 9, 4분의 3과 8분의 6, 12분의 9, 16분의 12 다 같은 크기입니다. 2배, 3배, 4배로 곱해준 값이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나요? 분모들의 합, 분자들의 합도 이 원래 어떤 수와 같게 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 그런가 봅시다. 이거를 쓰면 어떻게 4 곱하기 1, 그 다음에 8은 4 곱하기 2로 표현될 수 있고요. 12는 4 곱하기 3이죠. 그리고 16은 4 곱하기 4입니다. 위에 3으로 또 해줄 수 있죠. 3 곱하기 1이고요. 3 곱하기 2, 9는 3 곱하기 3이고요. 12는 3 곱하기 4가 돼요.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쭉 해주면 이거 4 곱하기가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죠. 다. 그래서 4 곱하기로 빼줍니다. 묶어줘요. 그럼 뭐가 남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남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남고요. 위에도 3 곱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3 곱하기를 묶어서 빼줍니다. 그러면 뭐가 남나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2, 3, 4가 남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로 분자, 분모의 같은 수에 약분해 줄 수 있죠. 우리가 같은 수로 나누어도 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4분의 3. 이 과정이 없어도 이게 보니까 4분의 3과 8분의 6, 12분의 9, 16분의 12가 다 같은 크기의 분수니까 이거는 4분의 3과 같다. 이거를 앞에 거 사고력 개념 바로 옆에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1번 문제, 2번 문제도 마찬가지겠네요. 2부터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다 같은 크기의 분수죠. 근데 이거를
이것도 어떻게 해주냐 2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이걸 이 식을 똑같이 표현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2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위에 거는 그대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4도 있겠죠. 더하기 20. 그러면 요거 똑같이 돼서 1부터 20까지 합이잖아요. 1부터 20까지 합이고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2분의 1. 맨 앞에 어떤 분수와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됩니다. 문제 3번.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 84개 중에서 24개가 사과래요. 사과는 상자 안에 든 전체 과일의 몇 분의 몇인지 기억 분수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전체 분의 사과 이미 숫자 다 가르쳐줬죠. 전체가 84, 사과는 24래요. 이거 기억 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공약수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한 번에 나누고 싶으면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되는데 최대 공약수가 눈에 바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제일 큰 걸로 나눠줍니다. 2로 나눠질 테고 4로도 나눠지죠. 4, 6에 24, 4, 2, 8, 4, 1은 4. 이거 다시 3으로 나눠지네요. 3, 2, 6, 3, 7에 21. 더 이상 나눠지지 않습니다. 기하분수 1 말고는 더 이상 나눠주는 공약수가 없죠. 그때 이 숫자를 기하분수라고 합니다. 기하분수는 7분의 2가 되겠네요. 문제 4번. 분모가 20인 진분수 중에서 기하분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진분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진분수는 1보다 작은 분수, 즉 분모가 분자보다 커야 됩니다. 분모와 분자가 같을 때 1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더 커야 1보다 작습니다. 모두 몇 개입니까? 분모가 20이에요. 20인 게 20분의 1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20분의 19까지가 20분의 20보다 작겠죠. 1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몇 개입니까? 모두 몇 개입니까? 했으니까 0이면 또 안 되죠. 0은 분수가 아니에요. 1부터 19개니까 1부터 19까지 몇 개입니까? 19개. 이렇게 써줍니다. 문제 5번. 다음 두 수는 42분의 24와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42분의 24와 21분의 기억의 크기가 같고요. 니은분의 4가 또 크기가 같대요.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약분했을 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죠. 2로 나누니까 21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분자도 똑같은 2로 나누었겠죠. 기억은 24 나누기 2 해서 12가 됩니다. 그리고 12에서 4 얼마가 줄었냐면 나누기 3 해줬네요. 그러면 여기 분모에도 나누기 3 해줘서 21 나누기 3 하면 3, 7에 21 니은은 7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여기에서 기억은 12 니은은 7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은 12 더하기 7, 19가 됩니다. 합을 구하시오. 19. 문제 6번. 어떤 분수에 부모의 2를 더하고 어떤 분수가 모르니까 네모분에 세모가 있었는데 부모에다가 2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5로 약분하였더니 8분의 7이 되었습니다. 분수에 부모의 2를 더하고 5로 약분은 아래를 똑같이 나눠줬다는 얘기죠. 밑에도 나누기 5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도 똑같이 나누기 5를 해줬더니 얼마가 됐냐면 8분의 7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수? 원래의 값, 네모분의 세모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네요. 그럼 이거 식으로 풀 수 있죠. 여기 등호라고 했으니까 분모끼리 같고요. 분자끼리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모 나누기 5는 7이 돼야 되고요. 네모 더하기 2 나누기 5는 8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모는 얼마인가요? 여기서 세모는 양쪽에 5를 곱해주면 되죠. 우리 등식의 성립에서 양쪽에다 같은 수를 곱해줘도 등식 같다고 성립한다고 해줬어요. 곱하기 5 나누기 5 지어주면 세모만 남고요. 5, 7에 35가 되네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한 번 더 써주면 네모 더하기 2가 나누기 5가 등식이 성립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누기 5가 등식을 기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면 나누기는 곱하기로 덧셈은 뺄셈으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요. 나누기 5니까 저쪽 하면 5 곱하기 5가 되어서 5, 8에 4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네모는 38이 되면 되겠죠. 이것도 더하기 2니까 반대로 가면 빼기 2가 되어서 38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분의 세모는 38분의 3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분.
분수의 통분. 통분이란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거예요. 4분의 3이 있고 6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모를 같은 숫자로 만들어줘야지 두 수의 크기가 비교가 되겠죠. 4분의 3은 이제 2배를 해주고 3배를 해주고 4배를 해주면 이렇게 쭉 써줄 수가 있어요. 6분의 1도 2배, 3배, 4배 해줬더니 12분의 9, 12분의 2 공통 분모를 그쵸? 같은 공통적으로 갖는 분모가 12분의 9, 12일 때 공통적으로 갖는 분모가 12가 생기고요. 또 24일 때 만나고요. 언제 또 만날까요? 36일 때 만나게 될 겁니다. 4와 6의 공배수에서 계속 만나는데 우리가 공배수를 계속 다 구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수일 때 배운 성질을 이용합니다. 두 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4와 6의 공통된 배수, 공통된 분모는 12,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와 6은 12에서 만나고요. 24에서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36, 48, 12의 배수에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는 이 두 각각의 분모에 들어간 숫자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될 겁니다. 분수를 통분하는 방법. 통분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숫자가 분모에 들어갈 숫자가 비교적 작을 경우에는 두 수를 그냥 곱해줘요. 두 수 6과 9를 곱해줘서 6, 9, 54 이렇게 만들어주고 6분의 5는 6에다가 9배를 해줬으니까 분자에다가도 9배를 해줍니다. 9분의 2는 9에다 6배를 해줬으니까 분자에도 6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통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18이므로 6에서 18까지 내려면 3번 곱해야 되고 9에서 18까지 내려면 2를 곱해야 되겠죠.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해주고요. 분모에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2를 곱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분수와 이 분수와 크기는 같지만 이게 더 간단한 숫자로 작은 숫자로 표현돼서 한눈에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빨리 하고 싶다 그리고 밑에 분모의 수가 비교적 작은 숫자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분모의 숫자가 비교적 크다 그래서 이게 큰 수를 곱하기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해주는 게 또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력 개념 통분할 때 분모를 같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세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과 같은 단위 분수는 모두 분자가 1로 같지만 분모의 크기가 서로 다르므로 분수의 크기도 다릅니다. 2분의 1은 두 칸 중에 한 칸이란 얘기고 3분의 1은 세 칸으로 나눴을 때 한 칸, 4분의 1은 전체 1을 네 칸으로 나눴을 때 한 칸을 의미합니다. 분모의 크기가 분수의 단위가 되기 때문이래요. 분수의 단위는 분모로 셉니다. 따라서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덧셈 뺄셈 할 때는 분자가 아닌 분모를 통분해서 크기 비교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6분의 5, 5분의 2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분을 해서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들어줍니다. 최소 공배수를 5와 6의 최소 공배수 30으로 통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6분의 5는 30분의 25가 되고요. 5분의 2는 30분의 12가 돼요. 이거를 의미를 보면은 전체 1을 6개로 나눈 것 중에서는 6개에서 나눈 것 중에서 5개를 의미하는 게 6분의 5잖아요. 근데 이거를 0부터 30으로 나눈다면 이 한 칸을 더 5개로 더 잘게 나누어 주게 돼서 한 칸이 이제 5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30개로 나눴다면 이게 한 칸이 5가 돼서 5, 10, 15, 20, 25. 이 처음에 6개로 나눴을 때는 5로 표시되는 것이 30개로 나누면 25로 표시가 됩니다. 30분의 25가 되는 거죠. 그리고 5분의 2는 전체를 5개로 나누었을 때 두 칸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5개 중에 2개, 5분의 2를 뜻하는데 이거를 똑같이 또 30개로 나누어주면 똑같은 크기를 30으로 나누어주면 이 한 칸을 더 6개로 더 잘게 나누게 되어서 한 칸마다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 이렇게 되니까 5개 중에서는 두 칸으로 나타내던 것이 30개로 나누면 이게 6, 2, 12에서 12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분수를 나타낼 때는 30분의 12가 되는 거죠. 전체 분모가 30으로 통일시켜주고 나니까 두 분수의 기준이 되는 분모의 크기가 같아져서 그 두 분수의 크기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30개 중에서는 10이고 30개 중에서 25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위의 숫자에서 밑에 숫자를 빼면 이만큼이 되겠죠.
30분의 25에서 30분의 12를 빼면 이것도 숫자를 25에서 11을 빼면 30분의 13이라고 정확한 수치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분하기 전에 기하분수 구하기. 통분한 두 분수에서 각각의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를 다시 약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지금 56으로 통분되어 있는 분모를 맞춰준 분수예요. 그럼 이거 다시 기하분수로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분자와 분모를 같은 수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공통된 약수로 나눠줘야 돼요.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되죠. 32와 56의 최대 공약수는 8이래요. 8로 나눠지면 32를 8로 나누면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4가 남고요. 56을 나누면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7이 남아서 7분의 4가 기하분수로 되고요. 49를 분자로 하고 56을 분모로 하는 이런 분수에서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 7로 나누어주면 이것도 7, 7에 49, 7과 8은 더 이상 같은 수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최대 공약수로 나눠준 거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연결 개념. 이게 중학교에 가서 우리가 지금 통분을 배웠는데 통분한 게 중학교에 가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였더니 분수의 등식을 간단한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대요. 우리가 25분의 기억은 5분의 1과 같다. 이럴 때 기억을 구하시오. 그러면 통분을 하죠. 25분의 기억은 두 개를 똑같은 분모로 갖게 되게끔 25분의 5로 만들어서 그러면 기억은 5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요. 근데 이렇게 답을 구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 지금 분수식이잖아. 이걸 곱셈식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렇게 x자로 곱해줘요. 기억 곱하기 5. 5는 25 곱하기 1. 25 곱하기 1 해서 25죠. 이렇게 해서 기억은 5 곱하기 5 하면 25니까 5.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수식을 이렇게 곱셈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x자로 바로 곱해서 등식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일반식을 통해서 알아봐 줄게요. a분의 d가 a분의 b가 c분의 d와 같다. 이런 분수식이 있대요. 그럼 이거를 우리 통분할 때 어떻게 해줍니까? 통분을 해주려면 a, b 인데 밑에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개로 곱하죠. a 곱하기 c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a에다 10의 만큼 곱했으니까 같은 수인 c를 또 곱해주고요. 오른쪽에서도 c 곱하기 a에서 같게 만들어줬으니까 위에 분자 d에다가도 a만큼 똑같이 곱해서 아래로 곱해서 같은 수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통분을 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요 식만 보고서 크기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한 번에 밑에 이것도 같으니까 위에 있는 등식 요거 분자끼리 이렇게 곱해준 것도 같다. 여기에서 바로 위에는 이 식이 나오는 거죠. b 곱하기 c는 이렇게 x자로 곱한 거는 d 곱하기 a와 같다.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등식도 성립한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에다가 a분의 b는 c분의 d에서 양쪽의 분수의 두 분모의 곱인 a 곱하기 c를 각각 곱합니다. 여기에다가 a 곱하기 c,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a 곱하기 c를 각각 곱합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는 a 지워지고 b 곱하기 c만 남고요. 오른쪽에서는 c 지워지고 d 곱하기 a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됩니까? 맨 처음에 원래 있었던 것이 a분의 b는 c분의 d였던 것이 바로 이런 식을 갖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와 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에서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도 만약에 5분의 4와 그 다음에 아까 6분의 5였나요? 뭐 이렇게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두 개 곱해줍니다. 왼쪽 수는 왼쪽 분자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어차피 뒤에 통분을 5 곱하기 6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 왼쪽 분자의 크기는 4, 6에 24. 이거에 등호를 결정해라. 4, 6에 24가 될 거고요. 여기는 오른쪽은 5, 25가 될 거예요. 어느 게 더 큽니까? 이쪽 게 더 크죠. 이때의 25는 이걸 통분했을 때 얼마로 통분한다? 5, 6, 30으로 통분했을 때
분자값이 될 거고요. 왼쪽에 24는 5, 6, 30을 통분했을 때의 또 분자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통분해서 써도 되지만 이렇게 통분 안 하고 바로 x자로 곱해줘서 분자의 크기만 비교를 하면 통분했을 때 어차피 우리 분수의 크기 비교는 분자로 하잖아요. 5, 25, 4, 6에 24 써서 이렇게만 써서 크기 비교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요 식을 많이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8분의 3은 32분의 1이 몇 개 모인 수와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8분의 3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분모를 32로 표현해 줄게요. 32로 표현해 주니까 몇 배 곱했냐면 8, 4, 30이죠.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3, 4, 12가 됩니다. 32분의 12는 32분의 1이 에다가 12배를 곱해준 것과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32분의 1을 몇 번 더한 것이다? 이렇게 쭉쭉쭉 더해서 32분의 1을 12번 더해준다. 더해준 것과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32분의 1을 12번 더한 것을 32분의 1 곱하기 12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주죠. 곱셈할 때 같은 숫자를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해 준 거를 그 똑같은 숫자 곱하기 횟수 이렇게 해서 곱셈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몇 개 모인 수와 같습니까? 32분의 1이 12개 더해진 것과 같다. 12개 모인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답에는 12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2번 7분의 5의 분모에 14를 더했을 때 분자에 얼마를 더해야 처음 분수와 크기가 같아집니까? 그랬어요. 7분의 5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좀 더 키워줘야겠네요. 분모에 14를 더한대요. 그러면 분자에 얼마를 더해야지 처음 크기 7분의 5였죠?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처음 크기 7분의 5가 같아집니까? 그랬어요. 이거 밑에 분모가 얼마가 됐습니까? 21이 되었죠. 그러면 같아지려면 7, 3, 21이 한 거니까 여기도 5, 3, 15 3배 같은 수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5 더하기 네모가 15가 되면 돼요. 이때 네모 얼마입니까? 10이 되면 되겠죠. 네, 3번 6분의 5와 10분의 9를 통분하려고 합니다. 공통분모가 100에 가까운 수가 되도록 통분하시오 그랬어요. 6분의 5와 그 다음에 10분의 9를 통분하래요. 통분 먼저 해봅시다. 어떻게 통분하면 되나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 줄게요. 그러면 2, 3, 6, 그 다음에 2, 5, 10 다 곱해줍니다. 30으로 통분이 가능하네요. 6, 5, 30이죠. 그러니까 5, 5, 25 아래로 똑같은 숫자를 분모가 커진 만큼 분자도 똑같은 크기로 키워줍니다. 10에서는 3배 해줬으니까 9에도 분자에다 이것도 3배를 해줘서 3, 9, 27이 되죠. 이렇게 맞춰주면 이게 지금 같은 건데 공통분모가 100에 가까운 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이 분모는 어떻게 계속 나올 거냐면 이렇게 두 분수가 있죠. 이렇게 두 분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30의 배수로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공배수를 갖게 돼요. 6과 10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결국은 30의 배수 중에서 100에 가까운 30의 배수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90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40이 120이 있겠죠. 이거는 100하고 이건 10 차이가 나고 얘는 20 차이가 나요. 결국은 90이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통분하시오. 그럼 90을 분모로 하는 수로 통분해주면 되겠어요. 이거 다시 몇 배 했나요? 3배 해줬으니까 분자도 3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75가 되겠고요. 이것도 3배 해줬으니까 27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3, 7에 21, 3, 2, 6, 21, 그 다음에 3, 2, 6, 81이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어떤 두 기하분수를 통분한 거래요. 통분하기 전에 두 분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하분수로 다시 만들란 얘기예요. 24분의 15가 있고요. 24분의 16이 있습니다. 이거 아래로 약분해주면 되겠죠. 24와 15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줘도 되고 모르면 나눠지는 수로 계속 나눠줍니다. 공약수로 3, 5, 15, 그 다음에 3, 8에 24, 8분의 5가 되겠네요. 8하고 5는 더 이상 나눠주는 수가 없죠. 16과 24는 이거 8로 나눠지네요. 8, 2, 16, 8, 3, 24, 3분의 2, 3과 2도 더 이상 나눠주는 수가 없어요. 이 두 개가 기하분수가 될 겁니다. 문제 5번.
수직선에서 네모안에 알맞은 분수를 기하 분수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8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분의 5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7칸. 이거를 이 사이수를 7칸으로 나눠서 나눈 것 중에 그 중에 앞에서 세 번째가 네모가 되겠네요. 이 네모 안에 알맞은 분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두 분수가 있는데 그러면 통분을 해서 크기 비교를 하고 싶으면 통분을 해야겠죠. 8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 24분의 3배 해주면 위에도 3배. 이거 24. 최소공배수 8과 10의 최소공배수로 만나겠죠. 10이 2배 해줬으니까 10이 됩니다. 요 점이 24분의 3이고요. 요 점이 24분의 10이에요. 이게 지금 3하고 10하고 24분의 10 빼기 24분의 3 하면 24분의 7이죠. 이만큼 7개 차이가 나는데 마침 보니까 이게 몇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7칸으로 나눠졌어요. 이 한 칸의 크기가 그러면 얼마란 얘기냐면 요 한 칸의 크기가 24분의 1이란 얘기죠. 그렇죠? 24분의 3에다가 24분의 1씩 7칸을 더했을 때 24분의 여기다가 24분의 7을 더해서 24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이만큼이 24분의 7이 됩니다. 요 한 칸에 근데 이게 지금 7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칸의 크기는 24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에 올 수는 24분의 3보다 24분의 1이 몇 칸 더 뒤에 있냐면 둘, 세 칸. 이 네모에 들어갈 수는 이 네모는 24분의 3 더하기 24분의 1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 3과 같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24분의 3 3 더하기 3이니까 24분의 6이 되겠네요. 3 더하기 3이 6이 되고요. 이거 기하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나눠줍니다. 6, 1은 6, 그 다음에 6, 4, 24, 4분의 1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문제 6번. 물이 8분의 5리터, 사이다가 10분의 7리터 있습니다. 이 물과 사이다를 각각 40개 눈금이 표시된 1리터들이 그릇에 옮겨 담으면 물과 사이다는 각각 눈금 몇 가지 올라오겠습니까? 물이 8분의 5리터, 사이다가 10분의 7리터가 있습니다. 물은 전체 1리터들이 통이 있을 때 이게 1리터들이 통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1리터예요. 그런데 8분의 5란 얘기는 이걸 8개로 나누어 가지고 8개로 나누었을 때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이렇게 차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 요 점을 8분의 5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다는 이건 물이고요. 사이다는 똑같이 1리터짜리 드리에 들어있는데 사이다 이거는 10개로 나눈 이거를 눈금을 10개로 나눈 것 중에서 이것도 5개로 또 나눠줘서 10개로 나눈 것 중에서 7개 위에서 3개 뺀 요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10분의 7리터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과 사이다를 각각 40개의 눈금으로 표시된 1리터들이 같은 1리터들이지만 이거를 8개로 나눈 게 아니고 40개로 나눠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 칸에 8개였는데 40개를 하려면 5, 8에 40 이거 다시 한 칸 안에를 5개로 더 나눠줍니다. 이렇게 뭐 이 한 칸을 다시 5개로 다 나눠줘요. 더 세분해서 나눠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는 40분의 8배 해줬죠. 5, 8에 5, 25 5배를 해주니까 위에도 똑같이 5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10분의 7인데 이것도 40으로 맞춰주라는 얘기는 이것도 10개 나눴던 걸 40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 한 칸을 다시 4등분, 다시 다 4등분을 해주면 이거를 40으로 표현할 수 눈금이 40이 되고요. 전체 눈금이 40이 되고 그 중에 4배 해줬으니까 분자가 나타나는 거는 4, 7에 28, 4배에서 똑같이 4배에서 28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눈금이 8개로 나눴을 땐 눈금이 5라고 표현되던 거를 5라고 표시될 수 있었던 거를 이번에는 40개로 나눠준 것 중에서는 이 눈금이 25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눈금이 10개로 나눴을 때는 이 눈금이 7이라고 표시됐던 거를 이 눈금을 40개로 나눠주면 더 세분해서 나눠주면 이 눈금이 28이라고 이 지점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사이다는 각각 눈금 몇 가지 올라오겠습니까? 25, 28 물과 사이다 써주면 되겠네요. 결국은 두 분수를 통분해서 40으로 통분해서 분자를 써주란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분수의 크기 비교. 1번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크기 비교. 두 분수를 통분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모가 서로 다르면 크기를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분수를 분모를 같게 만들어줍니다. 통분을 해주면 분자가 큰 것이 전체 분수가 크게 됩니다. 분모가 다른 세 분수의 크기 비교. 그러면 두 분수끼리 먼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먼저 통분해 주는 거예요. 두 개 먼저 통분해 주고 그래서 큰 거를 구해 준 다음에 큰 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큰 거와 나머지를 또 비교를 해서 구해 줍니다. 작은 걸 구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 먼저 비교해서 작은 거에다가 또 나머지를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씩 비교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세 개를 그냥 다 통분해 주는 겁니다. 밑에 분모를 세 수가 공통적으로 갖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분자를 찾아주면 분자만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분모의 수가 비교적 작은 숫자일 경우에는 3개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이렇게 비교해주는 게 더 빠를 거고요. 밑에 분수가 만약에 큰 숫자가 나온다. 세 수를 다 곱해주거나 하면 너무 큰 숫자가 나서 곱셈이 힘들다. 그러면 두 개 나눠서 비교해줍니다. 세 번째,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 하나는 분수로 나타내져 있고 하나는 소수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러면 분수를 소수로 맞춰주든가 소수를 분수로 맞춰줘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서로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려면 10분의 네모는 0점 네모, 100분의 얼마는 0점 뒤에 10분의 얼마는 0점 뒤에 한 자리가 있고요. 100분의 얼마다 그러면 0점 뒤에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 개념 1번 분모와 분자의 차가 일정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무슨 얘기냐면 5분의 4, 그 다음에 6분의 5, 7분의 1 이거는 통분을 하지 않아도 이게 분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분의 4는 1에서 5분의 1을 뺀 값이고요. 6분의 5는 1에서 6분의 1을 뺀 값입니다. 7분의 6은 1에서 7분의 1을 뺀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바로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은 비교하기가 쉬워요. 5개 중에 하나다. 6개 중에 하나다. 7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5개 중에 하나가 더 큽니까? 7개 중에 하나가 더 큽니까? 내가 똑같은 1이라는 거를 5등분해서 그 중에 한 칸을 차지하는 것과 이거를 7등분을 해서 이걸 또 5개로 나눠줘서 7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한 칸 차지하는 거. 당연히 5분의 1이 7분의 1보다는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숫자, 전체 1에서 5분의 1을 뺀 숫자와 1에서 7분의 1을 뺀 숫자 어느 게 더 큽니까? 더 큰 숫자를 뺀 게 작게 되겠죠. 이번에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분의 1이 6분의 1보다 크고 또 6분의 1이 7분의 1보다 더 크므로 점점점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숫자에서 1에서 점점점 작은 숫자를 빼게 되면 전체 숫자는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분자를 같게 하여 분수의 크기 비교하기. 분자가 같은 경우에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분자가 1로 같아졌죠. 이렇게 같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개 중에 하나란 얘기고 7개 중에 하나란 얘기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1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여기서 9분의 4보다 네모분의 6 이럴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분모를 통분시키고 싶은데 네모를 모르니까 분모를 통분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분자를 같은 수로 만들어줍니다. 분자를 통일시켜요. 그래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로 통일을 시켜줍니다. 4에 3배를 해줬으니까 9에도 3배를 한 3, 9, 27을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6에다 2배를 해줬으니까 밑에도 2배를 해줘야지 같은 수가 되어요. 근데 이거 더 크게 만들어 주래요. 분자가 같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모가 더 작아야지 전체 분수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쵸? 요거랑 같은 원리예요. 밑에 숫자가 더 작은 게 전체 숫자는 분수는 커지게 됩니다. 이런 다시 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27보다 네모 곱하기 2가 작아야지 분모가 27보다 더 작은 숫자가 와야지 전체 숫자는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분자의 크기가 같을 때. 요거 풀어주면 됩니다. 27보다 작게 하는 네모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일단 같게 해주는 경우로 보면 2 곱하기 13을 넣어주면 2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를 넣어주면 28이 돼서 넘어서 안 되죠. 그러면 13까지 들어갈 수 있네요. 13부터 12, 11 쭉쭉쭉 해서 1까지 가능합니다. 0은 들어갈 수 없는 자연수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는 1부터 13까지의 개수니까 13개. 뭐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13개고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하라 그러면 1부터 13까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모를 통일시켜서 통분시켜서 크기 비교가 안 될 경우에는 분자를 통일시켜서 크기를 비교해 줄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2분의 1로 통분시키면은 봅시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이거 같은 거는 4분의 2죠. 그 다음에 8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84가 되면 이거 21배 해준 거죠. 그러면 여기도 21배, 2에서 21배 해주면 42가 되겠네요. 그리고 156을 해주면 이거 2배 해주면 안 되네. 어떻게 해주면 156이 됩니까? 8, 8, 26, 8, 1은 8, 90, 76, 8, 9, 72. 그것도 안 되고 4의 배수로 해서 해줘야겠네요. 이게 되려면 4, 3, 12에다가 36, 4, 9, 36, 39배를 해줘야 되네요. 2에도 39배를 해주면 2, 9, 18, 그 다음에 2, 3, 6, 7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작은 분수에 모두 동그라미 표 치시오. 4분의 2보다 크죠? 그 다음에 8분의 3은 8분의 4보다 작습니다. 작은 거 8분의 3 작고요. 그다음에 8분의 4, 29 더 작죠? 8분의 29가 42보다 작죠? 그 다음에 이거 99, 78보다 크니까 안 되네요.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는 요 두 가지입니다. 문제 2번.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앞에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시오. 첫 번째, 이거 통분해 주라는 얘기죠. 3분의 2인데 이거는 6분의 4가 되니까 6분의 5 어느 게 더 큰가요? 이게 더 큽니다. 두 번째, 이거는 10분의 3이죠. 분수로 맞춰줄게요. 10분의 3인데 4분의 1하고 통분해야 되죠. 그러면 20분의 6 써줄 수 있고요. 4분의 1은 20분의 5 어느 게 더 큽니까? 이게 더 큽니다. 3번, 이거는 자연수, 대분수일 때 자연수끼리 같으니까 분수만 비교해 줘 볼게요. 분수는 8분의 3하고 그 다음에 5분의 3이 있어요. 그런데 8분의 3은 두 개 통분시켜주면 5, 8에 40이죠. 5배 해줬으니까 15. 이거는 8배 해줬죠. 5, 8에 40, 3, 8에 24. 15와 24. 24가 더 크네요. 이렇게 부등호 넣어줍니다. 문제 3번.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작은 수부터 차례로 쓰시오 그랬어요. 세 개를 통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개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개 다 통분하기에는 분모가 숫자가 좀 큽니다. 그러면 두 개씩 비교해 줄게요.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이거 다 통분 안 해도 알 수 있겠어요. 17분의 16은 어떻습니까? 1 빼기 17분의 1이죠. 그리고 21분의 20은 1 빼기 21분의 1이에요. 그리고 25분의 24는 1 빼기 25분의 1입니다. 맞죠? 25분의 하나 작은 수, 21보다 하나 작은 수, 17보다 하나 작은 수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17분의 1, 21분의 1, 25분의 1은 비교가 가능해요. 17거 중에 하나가 21개 중에 하나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이게 25분의 1보다 더 큽니다. 1에서 더 큰 숫자를 뺐으니까 전체 수는 이렇게 반대로 되겠죠. 그렇죠? 1에서 더 큰 숫자를 빼면 전체 수는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그러니까 이게 앞에 게 제일 작네요. 17분의 16, 그 다음에 차례대로 20, 25분의 24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연수는 0보다 큰 정수예요. 그러면 4분의 1보다 10분의 네모가 크고요. 이거는 3분의 2보다는 또 작다고 합니다. 이거 다 통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통분해주면 얼마입니까? 4, 3, 12에다가 12와 10, 12와 10의 최소 공배수 얼마인가요? 60으로 될 것 같네요. 15배 해줬죠. 아래로 15배 해줍니다. 이거는 아래로 6배 해줍니다. 곱하기 6 해주고요. 이거는 아래로 20배 해줍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모두 같으니까 분자끼리만 비교해줍니다. 15 네모 곱하기 6
40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얼마가 됩니까? 네모 곱하기 6은 6의 배수가 되겠죠. 15와 40 사이에 6의 배수를 구해줍니다. 6, 3, 18, 6, 4, 24, 6, 5, 30, 6, 6에 36, 6, 7에 40이 넘어가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이때 네모는 나누기 6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6 해주면 3, 6, 18이고 4, 5, 6이 가능합니다. 자연수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렇게 답해줍니다. 5번 어머니께서 사오신 채소는 상추가 3분의 2kg, 시금치가 0.7kg, 양파가 8분의 5kg입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일단 단위는 kg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숫자만 비교해 줍니다. 3분의 2, 0.7, 그 다음에 8분의 5. 이거를 소수나 분수로 일단 먼저 통일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분모를 통일시켜서 통분시켜서 크기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으네요. 이거 다시 10분의 7로 나타낼 수 있죠. 얘는 10분의 7입니다. 그러면 3과 10과 8 이 세 개의 채소 분배수 구해줍니다. 얼마로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 두 개는 40 해서 되겠네요. 40, 4, 32, 120으로 통분시켜 줍니다. 120, 40배 해줬죠. 위에도 40배 해주고요. 이거 120, 12배 해줬죠. 위에도 12배 해줍니다. 그러면 27에 14에다가 84가 되겠네요. 이것도 120, 8일은 8, 8, 5, 40, 15배 해주죠. 75가 됩니다. 가장 무거운 건 이거예요. 이게 가장 분자가 크니까 가장 무거운 겁니다. 중간에 0.7이었던 것이 시금치죠. 그래서 시금치가 가장 무겁습니다. 문제 6번. 네모 안에 알맞은 자연수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게 9분의 4, 그 다음에 네모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인데 우리가 분모를 몰라요. 그래서 크기 비교를 못 해주면 어떻게 해줍니까? 분자를 통일시켜 줍니다. 이거 분자 통일시켜 주면 4와 2와 3 통일시켜 줄 숫자 최소 공배수 뭐가 되나요? 12로 되겠네요. 4, 30이 했으니까 3, 9, 27 9에다가도 3배 해줍니다. 그리고 12 2에도 6배 해줬으니까 밑에도 6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4배 해줬으니까 밑에 4배 해줘요. 4, 4, 16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같을 때는 이번에는 분모는 반대가 되죠. 그쵸? 분모가 작을수록 분자가 통일됐을 때 분모가 작을수록 그 분수는 커집니다. 그래서 27, 6 곱하기 네모 이러한 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6의 배수 16과 27 사이에 있는 6의 배수 뭐가 됩니까? 6, 3, 18 16보다 커야 되니까 18, 6, 4, 24, 6, 5, 30 30은 27 넘어가죠. 그래서 16과 27 사이에 있는 6의 배수는 18과 24가 되고요. 이걸 만족하는 네모는 6, 3, 18, 6, 4, 24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자연수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3 더하기 4, 7이 되겠네요.